모두가 반대하는 길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지만 그 반대의 길을 선택해 달콤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서 안티프리즈 바버샵, 카페 페이크 러버스, 로파이 호텔이라는 이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박상원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탈탈 털어 모두가 반대하는 구도심 상권에서 첫 사업장 바버샵을 열었습니다. 그런 거를 이 교동 상권이랑 막 그런 장사에 대한 걸 따지기보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의 색깔, 나랑 맞는 그런 색깔을 보여주는 곳을 찾고자 노력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 동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적한 분위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자신만의 색깔로 미래를 그려나가는 박상원 대표. 조금 특별한 그의 창업 스토리를 함께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영서지방을 대표하는 강원도 춘천시. 이곳에선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드는 간판 하나 없이 사람들의 입소문만으로 억대의 매출을 올리는 가게가 있습니다. 빛과 가위가 있는 걸 봐선 미용과 관련된 일이지 않나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공간은 이제 100% 예약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존에 오시던 손님분들 이제 예약 받아서 하고 있고, 아니면 새로 오시는 분들은 뭐 기존에 오시는 손님분들한테 소개를 받아서 오시거나, 아니면 뭐 직접 찾아서 이제 바버샵에 대해서 거의 이제 대부분 아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오시는 것 같아요. 자신을 가꾸는 남성들을 위한 이미용 공간, 바로 바버샵입니다. 남성 헤어스타일 하면 을의 짧은 머리만 떠올리는데요. 짧은 머리라 해도 다 같은 머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곳에선 말이죠. 이 머리가 이제 보통 아시는 바버샵에서 하시는 머리인데, 대부분 이제 포마드 머리라고 알고 계신 머리거든요. 근데 이제 정식 명칭은 이제 사이드 파트라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갈라서 뒤로 바짝 넘기는 그런 스타일에서 이제 옆에 이제 하얗게 치고 까맣게 올라가는 페이드라는 걸 줘서 이제 올려서 치는 머리 형식 스타일이 있습니다. 네, 그죠. 뭐 베컴이나 아니면은 뭐 프리미어리그 뭐 선수들, 뭐 축구 선수들, 뭐 스페인 선수들이나 축구 선수들도 많이 요즘에 하고요. 방송에서도 이제 이런 스타일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 그래서 바버샵을 찾으시는 분들이 전보다 좀 늘은 것 같아요. 자, 선수들의 머리카락을 집중해서 보면 아실 겁니다. 양옆의 머리카락을 바짝 깎았다는 거요. 보통은 이제 군인분들, 이제 강원도 전 지역에 있는 군인분들도 조금 많이 오시는 편이고, 그리고 또 직장인분들인데 조금 이제 이런 전체적인 스타일을 깔끔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남성분들이 주로 이제 오시는 것 같습니다. 개성 있는 스타일을 선보이고 싶은 마음에 평생에 걸쳐 모은 쌈짓돈 1,000만 원으로 어렵게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1,000만 원이라는 돈도 그 창업을 하기에는 택도 없는 돈이잖아요. 어떤 직종이라고 해도 사실 1,000만 원으로 창업할 수 있는 직종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제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 1,000만 원으로 할까 하다 보니까 막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맨날 검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셀프 인테리어라는 이제 분야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요즘에는 막 장비 같은 게 잘 나와서 셀프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제 종종 계시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막 이런 거를 계속 해보면서 그때 그 1,000만 원이란 돈으로 진짜 막 중고로 막 물건 같은 것도 사고 막 이제 여기저기 발품 팔아가지고 싸게 사와서 자재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이제 시공을 했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랑 준비도. 네. 요즘에 그 망원동 카페 하시는 친구분 잘 지내시나요? 그냥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대관도 하고 그러던데요. 오, 대관이요? 네. 하긴 뭐 가게 이쁘게 잘 해놓으셨으니까. 근데 대관이 가성비가 좋지 않나요? 그죠, 대관이 어떻게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일 안 하고. 같은데 하니까. 네. 좀 뭐 주말 같은 때는 아예 대관 어차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뭐 카페 장사가 막 다 엄청 잘 되는 편이 아니니까 그렇게 키울 여력이 최저 시급에 비해서 시급이 낮으면 좀 상관이 없는데 그런 투자를 할 여력이 없지 않나. 없는 살림에 시작했던 사업. 그렇다 보니 경비를 줄이고자 직접 인테리어를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주변 사람들 왜 점점 짧아지니? 아, 머리가요? 처음 왔을 때보다 많이 짧아진 거. 아, 그죠. 처음에 한 3mm 정도 하셨었나? 일반 미용 시설과 달리 100%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그렇다 보니 오롯이 한 고객에게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 덕에 첫 방문이 재방문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러 오듯 이곳을 찾는데요. 그래도 오늘 린스를 하고 오셔가지고 잘 나오네. 아우, 감사합니다. 일단 이 머리가 주는 그 깔끔함이라든가 뭐 남성스러움이라든가 그게 저한테는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이 머리를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겸손하고요. 그래도 제 뭐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없어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고객들은 입을 모아 칭찬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박상원 대표의 도전 정신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는 저기 춘천에 사대부고라는 고등학교 잠깐 다녔었는데 네. 근데 원래는 아예 중학교 때부터 그 고등학교 갈 생각이 사실 좀 없었어요. 공부를 좀 안 하고 다른 걸 그 시간에 다른 걸 해서 먹고 살면 안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도 원래는 안 가려고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좀 완강하셔가지고 네, 이제 좀 반대를 많이 하셨었죠. 그래서 가게 됐다가 도저히 너무 그 제가 갔던 학교도 또 규율도 더 좀 다른 학교들보다 센 학교들이었고 그래서 너무 저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생각하고 있던 요리를 해야겠다.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부모님은 절대로 못 하겠어요, 자퇴를. 근데 그냥 제가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고등학생 땐 미용이 아닌 요리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배우기 위해 일반 고교 과정을 포기하겠다고 부모님께 알렸는데요. 그때 인식만 해도 자퇴를 한다 그러면 좀 문제야, 뭐 아니면은 조금 인생 망하는 느낌, 약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봐왔던 게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반항을 하고 싶었던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는 공부도 어느 정도 이제 학력도 나중엔 어쨌든 갖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어차피 근데 그 검정고시라는 과정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도 조금 공부를 잘해서 막 장학금도 타고 그랬었거든요. 원래 아버지가 그 장학금 타면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겠다, 원래는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랬는데 말을 바꾸셔가지고, 근데 막 장학금도 타고 그래도 공부를 조금 많이 하고 있을 때여서, 그래서 바로 자퇴하고 나서 이제 그 공부했던 거 살려가지고, 검정고시 공부는 근데 생각보다 그 고등학교 했던 공부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서 바로 그냥 큰 어려움 없이 검정고시 취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꽤나 완강했던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원 씨는 고등교육을 박차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못다 배운 학업은 검정고시로 대체했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바버샵 예약이 없는 시간대, 상원 씨가 찾아간 곳. 일반 직장인들에겐 꿈 같은 일이겠지만 그는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하는 편입니다. 엄마, 또 맛있는 거 사줘. 나도 여기 처음 와봐가지고.
엄마 오면. 이거랑 뭐 메뉴랑 해서 시키면 되지 뭐. 그거 하고 나는 난 삼선 저기 짜자. 삼선 짜장. 나는 삼선볶음밥. 여기로 밥을 먹으러 왔었거든? 여기? 어. 그 보리밥인가 막 한식집. 상봉원님. 알았는데 갑자기 그쪽이 생각이 나는 거야, 부동산이. 그래서 엄마 보고 빨리 나가자고. 오늘 뭐 예약이 좀 있었어. 머리 또 자르고. 아주 열심히 했지 뭐. 진짜 우리 아들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 약간 조금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지. 이해 못했던 부분. 보통 부모들은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은 틀 안에서 있기를 원하잖아. 그것이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틀 자체가 어긋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니네들이 어떤 그 길로만 가준다면 걱정할 게 없고 또 어떤 걱정거리의 요소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들 이제 하고 살지 보통 보면 부드럽고 맛있다. 왜 그러실까? 지금에야 든든한 아들이겠지만 지난 시간 동안 부모님의 속은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그 마음을 모를 리 없는 상원 씨는 조금의 여유가 생길 때마다 부모님과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우리 세대에는 내가 다 알고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다 알고 나서 뭘 해야 된다. 근데 그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중학교 때부터 자기는 학교를 안 가겠다. 대신에 유럽 쪽으로 음식 교육을 받으러 가겠다. 유학을 가겠다는 거죠. CF 뭐 유행서 이렇게 막 TV 나오고 그러니까 또 그런 거구나, 너. 그거는 대학 나오고 그때 가도 되지 않냐. 아니라는 거지. 그때 늦는다. 그러면서 당시에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2학년 때가 3학년 때 유학 보내달라고 레포트를 4장을 냈어요, 저한테. 중학생이. 거기에 이제 주던 내용은 그거였었어요. 어차피 내가 공부 잘해서, 아빠 생각대로 공부 잘해서 서울로 가게 되면, 등록금, 체재비, 뭐 따지면 내가 갔다 오는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를 나온다 하더라도 자기가 억지로 가서 나온 거와 내가 좋아서 유학 갔다 오는 거하고 틀리잖냐, 성공 여부가. 레포트 내용 속에. 그런 거와 철저하게 4장을 계획적으로 써냈더라고. 그래서 야, 참 신통하다. 중학교 그런 애가 어떻게 저를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레포트를 저를 움직이게끔 만들려고 이렇게 썼을까. 신통하다 그랬어요. 사춘기 시절에 혹이라고 치부하고 반대만 했었는데 아들의 진심을 느끼고는 두 손 다 들었습니다. 뭐 시끄럽게 텔레비 소리가 돌아가더라도 소파에 누워서 그냥 책을 잘 보고 그랬던 아이라서 제 나름대로도 좀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잘 커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퇴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 아이가 가지는 생각은 인정은 하고 긍정은 하지만 그 자퇴를 하고 나서는 이 사회에서 또 더군다나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러저러한 그 걸림돌이 되는 게 참 많이 있을 텐데, 부딪힐 텐데,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만큼은 준비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하는 게 어떻겠니라고 저도 설득을 했는데 자기의 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넘어설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획을 갖고 하게 되면은 그런 거는 참 잘하는 아이라고 제가 인정을 했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뭔가 한다 그러면은 제가 좀 밀어주는 쪽이었었어요. 그 중학교 때 그 레퍼토리를 못 봤으면 뭐 강압적으로라도 힘들었을 거예요. 강압적으로라도 제가 학교를 보냈거나 그러면 이제 분란이 일어났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저하고 트러블이 엄청나게 많았었을 거예요.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 사실 너무 제어를 했다. 그건 우리 부모부터
내 부모로부터 가져왔던 그런 어떤 세뇌스러운 그 가슴과 머리가 그걸 풀어내지 못한 것 같다. 놔둬도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잘 되기만, 가족이니까 잘 되라고 기원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되기만 기원한다면 그것은 자기 인생대로 살 수 있겠다. 인생관이, 크게 얘기하자면 인생관이 좀 많이 바뀌었다. 통해서요. 막내를 통해서. 중학생 아들이 써온 리포트를 읽고 아차 싶었다던 아버지. 그 후부턴 머리가 아닌 마음을 다해 아들을 이해하고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내 썼네. 어머니는 감싸주시고 아버지는 푸시를 하시면서 어쨌든 저는 제 뭔가 그런 소신을 꺾지 않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 성격인데, 그러면서 뭔가 이거를 이겨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래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강인한 생각도 갖고 강인한 마음도 갖고 그러면서 이제 자라오다가 또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이제 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잘하다 보니 아버지가 하셨던 어렸을 때 말도 정말 살면서 틀린 말도 아니었고, 옆에서 어머니는 또 잘 감싸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좀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걸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를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좀 부모님의 그런 역할들이 일조를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가족의 응원 덕분일까요? 그에겐 좋은 소식만 이어졌습니다. 온종일 밖에서 씨름하는 상원 씨. 업무가 없을 땐 집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집니다. 다른 집에서 살다가 이사는 최근에 이제 이쪽에 교동에 가게들을 이제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좀 이동성이 편한 대로 좀 지내고 싶어서 이쪽으로 이사 온 지는 한 이제 3달 정도 됐어요. 취미 생활을 하려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문서들을 직접 작성하고 있는데요. 꽤 꼼꼼한 성격인 것 같죠?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이제 지금이 월 초잖아요. 월 초라서 지난달에 이제 가게들 했던 실적이나 뭐 개선해야 될 점 같은 거 이제 이따가 가서 가게 가가지고 직원들이랑 이제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한 달 정산을 해야 돼서 그 정산에 대한 내용 좀 조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직접 다 관리하고 세 군데 네,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네, 이렇게 좀 체계화 시켜놔야 조금 기억을 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있는 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에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 길을 도모해 왔다는 박상원 대표. 그 덕에 사업은 안정궤도에 올랐지만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대학에 갔을 때만 뭐 경영학과라던가 막 그런 학과들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프로페셔널하게 더 배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제가 하고 있는 지금 공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부의 일환이기도 한데, 그냥 필드에서 이제 배운 경험들을 뭔가 이론화시키고 수치화시키고 이제 뭐 서면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더 배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네,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조금 더 해볼 생각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더 빨리 왔다고 생각 안 하고 더 돌아오는 길을 저는 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에서 조금 자리를 잡고 여유가 생긴다면 다시 이제 제가 못 지내왔던 시간으로, 어렸을 때 그 시간에 이제 할 수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 나이에만 할 수 있었던 것들. 그런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도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많은 것이 제 인생에서 채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한 번씩 연주하는 기타. 음악을 좋아하고 들었던 것이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데 많은 요인이 되고요. 저는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그것을 뭔가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수단이 음악이 되기도 하고 또 뭔가 우울할 때 반대로 막 우울한 노래 들으면 더 처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제 감정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우울할 때는 이제 슬픈 감정들을 뭔가 그런 슬픈 감정대로 표현을 들으면서 더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고 뭐 기쁠 때는 기쁜 어떤 느낌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옷을 입히는 거죠. 그런 느낌에 뭔가 그런 분위기에 맞게 그런 입히는데 역할을 하게끔 됐다고 봐요. 그런 그 취미들이. 네. I try to picture the girl through a looking glass, see her as a carbon atom. See her eyes and step back at them. See that girl, live high, live mighty, living righteously. Take it easy, live high, live mighty, living righteously. 아유 오랜만에 가사가 기억이 나. 오, 이 정도면 수준급 실력인데요. 그간의 피곤함이 싹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수요일까지인가? 싹둑싹둑 경쾌한 가위질에 그간의 피곤함도 고객의 머리카락과 함께 잘려나갑니다. 이 바버샵에 대해서는 확장을 한다 해도 더 큰 데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공간적으로 더 완성된 공간으로 옮길 수는 있어도 이게 아무래도 공간이 넓어지다 보면은 수용 인원이 많아지잖아요. 수용 인원이 많아지다 보면은 손님과 이제 그 시간을 밀도 있게 보내기가 조금 어렵고 아무래도 뒤에 있으신 분들도 눈치도 보게 되고 저도 손님도 눈치도 보게 되고 그래서 뭔가 편한 시간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일적으로는 이 일만큼은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확장을 하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그냥 동네 이발소처럼 저는 막 20년, 30년 늙어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일반 미용실이 아닌 꾸미는 남성들을 위한 이미용 가게 바버샵. 그의 성공을 지켜보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보입니다. 이걸 한다고 하시면은 정말 저랑 같은 직종으로 가시기 때문에 저는 경쟁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같은 뭔가 그런 흔히 말하는 씬이라고 하죠. 그런 씬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런 분들도 지금 춘천에 해서 이제 바버샵 차리신 분들도 계시고 뭐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리진 않아도 이렇게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바버로 갈 수 있는 루트가 막 우리나라에 많이 없었어서 좌충우돌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네. 시작은 외로이 혼자였지만 마지막 순간엔 많은 이들과 내 길에서 함께 서 있고 싶은 게 그의 바람입니다.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지금 하는 사업이 커지고 제가 노력을 더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버샵 예약이 비어져 있는 시간. 무슨 볼일이 있는지 또 한 번 외출에 나섭니다. 어딜 가려는 건지 살펴봤는데요. 먼 곳도 아니네요. 바로 옆 가게에 방문한 박상원 대표. 나란히 위치해 있는 가게다 보니 아무래도 이곳 대표와도 친분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주방까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조금 소스를 조금 개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의 가게가 아니라 본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사업, 퓨전 음식점입니다. 다음 이 시간, 바버샵에 이어 그의 또 다른 사업들을 공개합니다. 생각하던 맛이 나왔나? 생각한 거보다 맛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꾸미고 즐기고
박상원 대표의 사업만으로도 뭐든 다 즐길 수 있다는데요.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멀티 사업체. 어떻게 24살의 나이에 초기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지금의 사업들을 꾸려온 걸까요? 남들과는 달라도 무언가 한참 다른 그의 창업 수완. 다음 회에 공개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